16강이라는 대장정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게 되는 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 같이 공유하게 될 그림은 재작년에 국립인도현대미술관에서 초대되어서 전시했던 그림 중에 신장만을 가지고 이제 이번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이게 뭘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림에 접근하는 또 다른 방식이거든요. 바로 답이 단답형으로 나오는 그림은 조금 울림이 적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빛속에 숨다라는 것을 왜 내가 빛속에 숨게 제목을 정했는가를 조금은 시간이 좀 걸려도 설명을 하는 것이 이번만큼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림을 읽어집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저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고, 더 치열하게 한국이라는 사회를 보편성, 객관성으로 더 드러내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한국만의 문제이겠느냐.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는 탐욕과 그리고 진정성과 이런 것들이 점철돼서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지 단순히 한국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두 발로 딛고 서 있는 이 현실을 적극적으로 은유로서 드러내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작가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랬던 그림입니다. 수묵화에서 이것이 닭이다, 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워버리면 남는 것은 먹과 종입니다. 즉 흙과 백입니다. 흙과 백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형상 뒤에 있는 정신을 그리는 건데, 이 정신을 그린다는 것은 동양화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고양하기 위하여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에게 배우고 끊임없이 여행하고 하는 일들을 화가는 해야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만 빠져서 머리로만 그림을 그리거나 손으로만 그림을 그리는 자는 분명히 몇 년간은 지속될지 모르지만 한계가 명확합니다. 모든 것을 다 지워도 지울 수 없는 것, 필획이라는 것만 갖고 서예를 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갖고 있는 원형질적인 힘은 대단합니다. 수묵이라는 것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모든 만물을 태웠을 때 마지막 남은 그을음,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이 탄소를 가지고 물로 섞어서 그림을 그린다. 반대되는 속성을 조화시키는 것, 그것이 정신을 드러내는 데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까지는 인도에서 전시했을 때 이 인도 사람들은 매우 직접적으로 이해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과 불의 조화, 이것이 제 예술의 출발점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 예술의 출발점이자 종착지다. 두 번째는 평시칙물입니다. 자연은 남는 데 있으면 모자란 대로 부족한 대로 흘려주고 부족하면 남는 쪽에서 빌려 쓰는 거죠. 그래서 끄짐없이 태풍이 일어나고 불도 나고 지축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흔들어 놓아서 세상이 평온을 이루게 만드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재앙이라고 하고 있는 대자연의 이런 모습들도 자연의 순리에 의해서 스스로 식물평시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이 작품 속에서 말하고자 했는데, 이것도 말만 평시식물이라는 용어를 썼을 뿐이지 인도인들은 하나같이 철학자 같았어요. 저는 옛날 재료를 가지고 지금 시대에 어떻게 유용할 것인가를 생각했고, 그것에 대한 고민으로 더 이상 수묵화가 낡은 양식이 되지 않고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형식, 살아있는 문화가 되기 위하여 사실은 목숨처럼 수묵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여주는 이 그림들은 제가 살아온 생활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은 분명하고, 그런데 여기 하나 덧붙여서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조금 집어넣었을 뿐입니다. 과연 본질에 대해서 저는 무엇일까를 고민했습니다. 아주 작고 소소하지만 그 작고 소소한 것이
그렇게 우리가 무시할 정도로 의미가 없는 것인가를 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그 진실이 과연 진실인가?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편협한 편벽의 산물은 아닌가에 대해서도 고민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적당히 아는 것을 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그림을 그리면서는 아는 것이 없다라는 귀결점에 도달을 했고 제가 결국은 아는 것이 없는 것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은 아는 것이 없는 내 자신의 부끄러운 스스로의 이제 고백입니다. 전시장은 입구가 이렇습니다. 인도에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전시 오픈 하루 전에 느닷없이 인도 현대미술관장으로부터 이 전시에 대한 전반적인 작가의 의도를 써달라. 그래서 순간적으로 문법도 틀리게 생각지도 못하게 막 썼던 글입니다. 줄줄 흐르게 해서 제목이 빛 속에 숨다입니다. 빛 속에 숨는다는 것은 감추거나 어두움 속에 숨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햇빛 속에 고요하게 숨어버리면 숨는 듯 했지만 숨지 않고 자신이 보이지 않으니 결국 숨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햇빛을 오래 보고 있으면 빛과 그림자의 경계가 겹쳐져 모든 형상이 지워져 버리는 것을 경험했다. 사실 그렇습니다. 햇빛을 오래 보고 있으면 다른 데 모든 것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너무나 위대한 가르침을 보고 있으면 제 스스로가 싹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어두움 속에 숨은 사람은 후레쉬로 찾을 수는 있지만 밝은 곳 속에 숨어버리면 못 찾습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몰라버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보이는데 안 보이고 뻔히 드러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고도의 서술을 보았다. 분명히 뭔가 실체가 있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자기는 절대로 거기에 돈을 먹지 않았다고,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고 이제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현상들을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물은 인간의 기억 너머에 이미 있다. 나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을 그리고 싶었다. 사실은요, 여기 그 제목도 있습니다만 기억은 내가 보아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억한 것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는 내가 본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바퀴벌레와 벌, 개미와 거미, 돈벌레, 고양이, 붕어 등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었다. 나는 모르는 것을 그릴 수밖에 없었다. 가장 미천하다 생각한 것들은 미천한 것이 아니었다. 미물들 모두가 여백이었다. 삶의 여백이 무엇이냐에 대해 고민했다. 이들을 그리면서 이성적인 것들과 이성을 넘어서려는 표현 그리고 설명을 줄이고 무의식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은 희망이었지만 나에게 어려운 과제이자 멍해였다. 그래서 5월 20일 날 제가 사인해서 현장에서 바로 이제 벽에다가 썼던 글입니다. 전시장 밖의 풍경입니다. 거짓말 같지만 오픈이 지난 뒤에 그 몇 달 동안 하는 도중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술을 향유한다는 기본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잉크가 서양말로 잉크인데 먹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표준어가 인디안 잉크입니다. 인디안에서 만든 원조죠. 검은색으로. 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검은색은 만물을 태웠던 마지막 극점이다.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다.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죽어있는 것을 생명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생명윤리에 대한 것이 힌두교나 불교에 아주 강합니다. 그림은 전반적으로 높게 걸어요. 왜냐? 그림은 위대한 것인데 밑에서 쳐다보면 안 된대. 위로 우러러 봐야 되지. 그래서 한국보다도 높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전람회장에 사람이 많으면 작가 입장에서는 신이 납니다. 토론을 계속할 수 있고 나를 보인다는 것보다도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부족했던 것들을 많이 또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죠. 쏘가리입니다. 쏘가리인데 쏘가리가 지금 살아있거든요. 이런 건 다. 살아있죠. 팔딱팔딱 뜁니다. 죽어있는 것은 이렇게 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있는 살아있어요. 누군가에 의하여 테러가 가해 있는 거죠. 쏘가리는 7수에만 삽니다. 그리고 바위 밑에 헤엄치고 다니죠. 왜 테러가 가했는지 이 맑고 선하게 살고 있는 쏘가리에 하여튼 뭔가 모르게 확 앞발로 누가 훑어버렸습니다. 피가 낭자합니다.
그들은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니 아주 원칙에도 위배된 잘못된 선택이었다. 부분입니다. 근데 이 쏘가리가 이 표본 분위를 갖고 있는 것도 참 특이해요. 보호색이겠지만 독특하고 오랫동안 팔딱팔딱 이렇게 테러를 가했는데도 오랫동안 삽니다. 두 번째 작품은 제목이 한밤의 소입니다. 컴컴한 밤에 소를 보면 노랭이나 흰둥이나 다 검게 보인다는 이 얘기예요. 여왕벌입니다. 수펄들이고요. 여왕벌 한 마리가 딱 버티고 그냥 있으니 수펄들은 그냥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해서 복지부동 꼼짝없이 머리 숙이고 죽은 듯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꼬리만 보이고 있는 수펄도 있습니다. 숫자를 세어보면 적당하게 들어맞을 겁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작품을 보면서 눈치채지 못하는 것들을 걸어놓음과 동시에 인도 사람은 눈치챘습니다. 여왕벌 모습이 좀 뭐 독특한 데 없습니까? 한국에서는 한 사람도 발견 못합니다. 저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여왕벌 한 10마리를 집에다가 꿀을 주면서 기르고요. 일벌을 갖다 놓고 집에다 하나 없어지면 난리 납니다. 막 위ing 돌아다니면 혹시 쏘일까 봐서 집사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 나고 벌들이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문 열어놓으면 금방 도망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연구를 했죠. 어떻게 하면 벌을 이렇게 잠자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노력을 합니다. 제가 잠재우는 대로 잘 잠을 잡니다. 냉장고 속에 넣어놓으면 이틀만 지나면 벌들이 잠을 잡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가 지나면 벌이 막 움직여서 날아가기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때 또 다시 냉장고에다가 싸서 넣어놓죠. 그러면 또 잠을 잡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하다 보면 특히 여왕벌은 정말 품위가 있습니다. 품위가. 보통 벌보다도 색깔이 짙고 이게 깁니다. 조금 크고. 이거 한 마리에 이것만 넣으면 죽어버리니까 수펄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왕벌이 먹는 먹이를 갖다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자고 누워있고 꼬리치고 하는 모습들을 이제 관찰하게 되죠. 그런데 이 여왕벌의 모습이 뭐가 다를까? 그런데 인도에 있는 몇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10여 명 이상이 딱 지적합니다. 첫 번째 그분들이 한국의 대통령을 말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한국의 정치 장관들의 숫자를 얘기하는구나 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딱 그렇게 이 얘기한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여왕이 가만히 폰만 잡고 있어도 꼼짝없이 전부 다 죽은 듯이 발언을 못하고 있구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발언하면 바로 좌천되기 때문에 나와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국 현실이구나. 여기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어떤 사람이 답을 또 맞춰요. 여기에 있는 여왕벌은 머리가 하얗게 비어 있습니다. 머리가 텅텅 비어 있는 거죠. 그래도 권력의 힘은 이렇게 무서운 거죠. 저 나름대로 은유호기에서 많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도 사람한테 답을 들키고 한국에서는 안 들켰어요. 들키고 난 뒤에 다시 그림을 가지고 오니까 한국에 있는 국회의원 몇 사람이 딱 그걸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게 부분도입니다. 여왕벌 머리. 여기 실제로는 새까맣게 지금 차 있어야 됩니다. 제가 조금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작가의 입장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여냐 야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말하고 싶을 뿐인 것이지 어떠한 정치적인 경향성을 갖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뒤집어진 일벌들입니다. 또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백성을 하늘처럼 떠받들여야 되는 게 공직자들의 일이고, 그리고 배운 사람들의 일이고, 서로가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데, 마치 이 호박이 앉지 않고 수박을 먹으려고 쫙쫙 이쁘게 칼로 잘라놓은데 빨대로 콕콕 찌르서 단물만 빼먹다.
그래서 빨대 인생을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즉 지식인, 자본 가진 사람들이 머리에다가 빨대 빨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쏙쏙 빼가고 학문적으로 도둑질해가고 인용하지 않고 밝히지 않고 막 빼가는 것, 이 부분을 가장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문제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 그림자에 결국 빨아먹었지만 그것 또한 그림자인데 네가 빨아먹은 그 부분은 그림자에 덧칠한 것뿐이 안 된다. 그냥 더럽게 오염질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분입니다. 나는 너다.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을 한마디로 줄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 인간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묻습니다. 그건 지극히 불교적인 논리 아니냐. 그랬더니 불교 논리와 비슷하지만 다르다. 뭐가 다릅니까? 그랬더니 불교는 부처라고 하는 분이 실제로 신이 아니고 생존했던 분 아니냐. 그것과 우리는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뭐 다른지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이 여왕벌 하나가 다 여왕벌입니다. 지금 그려놓은 것은. 이건 호박벌입니다. 싸나운 호박벌. 여왕벌 하나가 물 위에서 헤엄칩니다. 허우적거립니다. 실제로 물 위에다가 띄우면 이렇게 동작을 발을 움직이면서 배영, 자유형, 평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이나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제가 이름 붙이기를 측영,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 두 발로만. 주인은 하늘로 젓고, 그러니까 뱅뱅뱅뱅 돌죠. 도는데 네가 지나간 자국들은 안 보일지 모르지만 물은 기억하고 있다. 물은 기억한다. 이 그릇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에 세월호가 물에 잠기고 난 뒤에 그 당시 관료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제 저는 은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에서 말하는 나는 너다라는 개념이 매우 종교적인 뜻을 저는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분도입니다. 그 굴비, 보리굴비 하나를 먹었을 때 보리굴비 몸통을 남겨놓은 이 머리는 사실은 인간의 몫이 아니고 이것은 또는 자연의 몫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굴비의 모습을 보면 몸보다도 훨씬 더 뾰족뾰족하고 그 날카롭습니다. 이렇게 눈도 그렇고요. 마치 소금의 결정체인 것처럼 보리굴비는 살짝 기름에다가 이렇게 튀기기 때문에 이렇게 남는 거거든요. 악을 팍팍 쓰고 있는 요 머리만 남아 있을 때의 굴비라고 형상을 말할 수 없죠. 나중에 우리가 먹고 있는 채소나 또는 이런 그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도저히 키울 수 없는 땅에서, 아주 오염된 땅에서 컸을 때는 아주 싸나운 것만 남게 된다고 해요. 그 부분 혹시 어떤 섭생이 있을까, 어떤 환경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이제 한 거고요.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보니까 싸납게 보이지만 제가 그리는 대부분은 가장 싸납고 치열하고 목소리가 빵빵 치듣고 처절한 것일수록 어떻게 그리냐면 가장 부드러운 붓질로, 실제 그림을 보면 부분을 보면 보들보들합니다. 근데 전체를 보면 그 부드러운 것들이 아주 싸납게 칼것 같은 긴장을 드러나게 만들죠. 저희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눈이 지금은 잊어버렸습니다. 눈이 한쪽이 붙어 있는 것은 광어고 도다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걸 먹을 때 몸을 통째로, 이게 뼈입니다. 뼈가 붙어 있습니다. 통째로 싹 도려내도 요 입은 끄짐없이 벌럭벌럭하죠. 그래서 징그러우니까 이 부분을 가리고 나중에 한 20분간 있다가 다시 매운탕으로 끓여 먹게 되지만, 신체 없는 정신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정신만 갖고 혼자 이상적인 것만 추구해도 되는가? 그것도 가능하지 않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고요.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눈이 한쪽에 있는 것을 그릴 때에는 일반적으로 요 눈 하나를 엿다가 그려버려요. 여기 공중에 그리기도 합니다. 그건 전통적인 방식에 그렇게 그리기도 해요. 사람이 인식하고 느끼게 하면 그것은 작품으로서 훌륭합니다. 근데 이건 자체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게 눈이 한 몸에 붙어 있고 뒤에는 없으니 그림 그리기에 더 쉬웠습니다. 제목은 멋집니다. 이성의 법정이 세우다. 이 이야기는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모태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도 약간 해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제가 아주 자주 갑니다. 왜? 제가 그림 그리는 모든 선생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조선시대에 길을 먼저 걸어갔던 스승들의 그림을 통하여 오늘의 나를 되찾아보고 되돌아보자 이런 생각을 해서 정말 화가치고는 저만큼 많이 간 사람이 없다 생각할 정도로 알게 모르게 수시로 갑니다. 그래서 전철에 내려가지고 투벅투벅 걸어가고 있는데 바닥에 이 개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죽어있는 개미를 끌고 가네. 야, 숭고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곤충의 세계는 지오그래픽에서 알고 있는 것과 또 다르구나. 그러면서 한참 동안을 봤는데 이게 무거운지 가다가 뱅뱅 돌고 가다가 뱅뱅 돌고 계속 돌아요. 그러고 나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는데 이게 자꾸 생각이 나서 30분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미술관에 답사를 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다가 이걸 탁 밟아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어떤 것은 살려고 죽어있는 것은 저렇게 끌고 가면서 장례를 치르려고 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밟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항상 어머니 아버지부터 들은 소리 중에 하나가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는 미리 쿵쿵 하고 걸어가라. 왜? 생명들이 아직 덜 깨었을 때 혹시라도 네가 밟아서 죽이는 너는 권한 없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걷고 불을 꼭 펴서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라. 그리고 이유 없이 개미나 벌을 죽이지 마라. 너한테 개미 벌이 뭔 해된 일을 했느냐. 그것이 업을 쌓으면 너는 큰일 난다. 그래서 네가 나중에 똑같이 개미로 태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딱 밟아 죽이니까 막 속이 짠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죽어있는 이 두 마리를 화장지 휴지를 꺼내서 먹다 남은 물을 버리고 작은 물통에다가 집어넣고 집에 갑니다. 이걸 묻어주려고. 저는 참 이 슬픔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막 서글퍼지고 막 눈물이 그렁그렁해져요. 정말 이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 집사람은 남자가 남자답지 않고 너무 여성스러워서 막 간질간질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이 그런 걸 이제 이 얘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가두고 딱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자세히 50배 확대를 해보니 몸뚱이 뚝 끊어져 있는 이 개미가 살아있는 개미의 다리 3개를 꽉 물어버린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역전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한번 내가 개미를 키워보자. 그래서 잡아다가 10마리, 20마리를 잡아다가 집에다가 키우기 시작해요. 근데 이 상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고민 며칠이 지나니까 수가 생깁니다. 손에다가 개미 똑같은 걸 3마리를 잡아다 놓고 주먹을 쥐고 살짝 있으면 저들끼리 싸워서 저들끼리 물어버리더라고요. 한 번 문 것은 개미는 놓지 않습니다. 불도 저리 가랍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느낀 게, 살아있는 것이 또 살아있는 것을 물었네? 그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죽어있는 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게 살아있는 것을 물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을 물었어요. 진짜 그럴까?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는 6마리가 집단으로 저들끼리 막 6개가 막 몸을 물고 목을 물고 물려가지고 완전히 다 똑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목이 끊어지면 바로 죽는 게 아니고요. 3시간 동안, 4시간 동안 계속 움직입니다. 생명력의 위대함이 여기서 또 보이죠. 근데 이 동물은, 이 곤충은 마지막 죽어갔을 때 뭘 봤을까요? 이쪽이 보였을까? 아니면
자기를 밟았던 사람의 눈동자가 기억되었을까? 저는 마지막 본 것은 자기를 해한 사람이 아마 각인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그려봐야 되겠다.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내가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알다고 착각하는 이 부분이 오만이었고, 그것이 지적인 부분으로 내가 학생들한테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정말로 반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성찰의 계기를 만들어줬던 것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인도에서 이렇게 걸어놓으니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개미가 한 번 물면 안 녹나요? 그러더라고요. 예, 안 녹습니다. 그러면 신석기 시대에 개미를 통하여 인간이 어떻게 의료행위를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인도에서는 선사시대, 청동기 시대에 외과 수술을 할 때 이 개미를 약을 팍팍 올린답니다. 그래가지고 살과 살이 갈라져 있는 부분에 바늘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 이것이 이 끝으로 상처를 물게 한대요. 그럼 여기를 딱 잘라버린답니다. 그래서 20마리, 30마리를 외과 수술할 때 개미가 물어 뜯게 만든답니다. 그러면 일주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난 뒤에 살과 살이 맞붙었을 때 그때는 개미를 벌려가지고 이게 실 대신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 소리 들으니까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인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몇 사람한테 확인해 보니 교과서에도 있는 사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개미의 악력은 대단합니다. 정말로 징그러운 돈벌레죠. 이건 스펀트에만 자랍니다. 돈벌레는 어떤 해를 끼치지도 않습니다. 돈벌레는 투명하고, 그리고 돈벌레는 다리 하나가 끊어져도 얼마든지 살아갑니다. 징그럽고 더럽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에요. 끔찍하죠? 오골거리, 그래야 이제 그림이 잘 그려지는 거죠. 이것도 집에서 길렀습니다. 한 마리 날아가니까 이제 막 집이 난리 나죠. 야생 사냥이 죽습니다. 야생과 집에서 기른 것의 특징은 뿔을 손으로 톡톡 쳐보면 통통통 소리가 나는 것은 전부 다 집에서 기르는 가축입니다. 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톡톡 쳤는데 속에서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둔탁한 소리가 난다. 그러면 그건 다 야생입니다. 요 껍데기가 벗어졌습니다. 근데 이후엔 이렇게 이 껍데기에 뼈가 들어있는 거예요. 집에서 기르는 가축은 이게 없어요. 이걸 보고 요것은 야생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걸 뒤집어 보면 털도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햇빛을 보고 있는 그쪽은 다 벗어져 있고, 햇빛을 보고 있지 않고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벗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나가서 다 벗겨지면 새 것이 되는데 사람은 죽지 않고 살려고만 노력합니다. 정신도 파묻어야 되는데 파묻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부정적 의미가 아닙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를 죽여야만 내가 다시 공부를 하고 나를 죽여야만 일을 쓴다고 하는 역설적인 부분을 야생 사냥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건데, 이 이야기는 유목민들,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제가 말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거짓말 없이 술술 나옵니다. 한마디의 말도 바뀌지 않고 막 나올 정도로 철학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속에는 그 철학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 큰 종이에 이 벌레 하나 그려서 그림이 된다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비운 것을 그린다는 거 어렵습니다. 아주 작은데요. 송이버섯에 크고 있는 벌레입니다. 송이버섯을 누가 주워가지고 집에서 먹는데 송이버섯을 맛있게 먹는 방법, 물에 씻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털어서 먹죠. 살짝 구워서. 그 향을 취하는 건데 그 속에 이 벌레가 나오더라고요. 야, 그래. 진짜 좋은 것을 키웠구나. 아직 미완성된 어떤 미완의 꿈 같은 것을 그리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정신은 뼈다. 촛불 집회가 있었을 때 서울 광화문 광장뿐만이 아니라 어디 동네에 있는 어귀 느티나무까지에서도 부부간에 두 사람만 나와서 손을 잡고 사회가 좀 밝게 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과 희망을 가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노부부의 할머니의 얼굴은 몸은 다 지워져 있습니다. 왜? 손을 꼭 잡고 함께 촛불 집회가 열리는 시간에 어린이 놀이터에
시골에 이렇게 앉아 있는 이 모습 속에서 벌써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위대해요. 촛불 꺼진다고 하니까 그냥 LED 하나 만들어서 1,000원씩 팔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걸 만드는 거 보면 정말로 머리가 좋습니다. 그런 머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IMF 때문에 나라 망하니까 금 모으기에 세계 깜짝 놀랄 정도로 모으잖아요. 아, 위대합니다. 물을 탁번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나왔습니다. 말로 비틀어진 바닷고기의 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김화벽은 정말 탁본 실력이 뛰어나니까 물을 탁본해도 나온다. 물을 탁본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번지죠. 탁본 되겠나요? 저는 생각에 팽모강에 갔을 때 팽모강에서 너무너무 서글퍼서 전영대동 잠을 안 자고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 낚시하는 사람을 보는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놈을 때려버려야 된다. 저런 나쁜 놈. 그러면서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려봐라. 여기 와서 유가족이 있는 이 숙소 앞에서 낚시를 하는 이유를 우리는 그 사람에게 묻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것이다 해서 조금 잠잠히 기다렸어요. 바닷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지가 막 이렇게 눈을 막 쳐다보고 후레쉬 불을 켜보고 막 몸을 비비고 그러더만은 놓아주고 우는 거예요.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오직 답답했으면 낚시를 해서 물고기에게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야, 대한민국 국민은 이렇게 착해요. 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국민들을 편안하게 먹게 살게 해준다고 하는 정권 유정자들은 정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그 심정으로 제가 바다에 물을 탁번하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생각해 보니 그 증언하고 싶은 물고기들이 생명에 하한이 있으니까 죽어가면서도 눈을 감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종이에 찍혔을 것이다 라고 예술적 상상력으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한국 사람은 모르는데 인도 사람은 느끼는 거예요. 해저에 많은 사고가 났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는 물고기를 그린 것이냐라고 말을 하죠. 팽목한 건 모르고 세월호는 몰라도. 그래서 보편성이라는 것이 있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전혀 이해 못하게 그리진 않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조금 끔찍하죠, 이런 건. 근데 장닭을 키워보면 키워본 사람들은 압니다. 암탉 10마리 정도의 장닭 한 마리를 넣죠. 그런데 그 속에 집어넣으면 살쾡이, 도둑고양이 또는 황조롱이 이런 것들이 와서 물어뜯습니다. 뭐 여기 물어뜯으면 이쪽으로 갔다가 막 이리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잡혔거든요. 이때에 저녁 내동 시끄러운 소리가 이제 닭장 속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아침에 가보니 닭 50마리가 싹 죽어 있어요. 닭장에 있는 게. 그런데 죽어 있기만 하고 핥혀 있어요. 한 마리도 먹지 않았어요. 50마리 중에 한 마리 장닭만 박살 내버렸습니다. 근데 장닭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악을 쳤는지 목이 이렇게 쫙 벌어져 있습니다. 몸뚱아리는 살쾡이가 다 뜯어먹어버렸어요. 얼마나 미웠으면 나머지 50마리 닭은 그대로 있는 거죠. 죽어서.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저의 개인적 상상인가는 모르지만 이걸 지도자라고 생각한다면 지도자가 저런 정도는 돼야 되지. 자기가 목숨을 걸고 완전히 산화해버릴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남을 위하여 이득을 취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소인이지 군자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서 그랬던 그림. 뼈입니다. 우리는 보통 잉어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게 되면 입신양명하고 출세한다고 하는 것으로 옛날부터 그랬죠. 그런데 그것은 소수의 사람이고 이제는 어느 누구도 공부하면 붕어가 잉어가 되는, 등용문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그리려고 물이 따라오는 느낌을 그리기 위해서 물이 쭉 도약하는 느낌이, 물이 따라 올라가는 느낌을 지금 그린 거고 흘러내립니다. 야, 이 그림도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
기자들도 잘 알고 그 인도 사람들도 금방 알더라고요. 이 미꾸라지는요, 우리가 아주 뺀질뺀질한 놈을 얘기할 때 미꾸라지에 기름 바른 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미꾸라지가, 이 4마리 미꾸라지가 말이에요, 이게 살살살살하니 사건이 버브의 구멍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참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제목은 버브 한가운데. 미꾸라지가 귀족입니다. 수염이 있잖아요. 수염이 있는 것은 귀족이에요. 잉어가 그래서 수염이 있기 때문에 귀족이라고 합니다. 새우도 수염이 있어서 어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기껏 잘 배워놓으니까 결국은 빠져나가는 것에 이렇게 능통했으니 참으로 세상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포토시스. 암입니다. 암. 그래서 옛날에 대통령께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였죠? 암덩어리라는 말을 수없이 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청와대에서도 암덩어리 같은 인간들, 암덩어리라고 막 하면서 누가 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여왕이 거울을 통해서, 이게 거울입니다. 목에 쫙 그어져 있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딱 보니까 어마어마한 괴물로 딴 사람들은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정도 되면은 또 이해가 잘 안 가는가 봐요. 이게 뭔가를 물어보면은요, 답이 구구합니다. 어린애, 돌멩이, 뭐 감자, 껍질 벗긴 거. 그렇습니다. 돼지코입니다. 근데 뭐가 있는 것처럼 막 고민하잖아요. 돼지한테 제일로 중요한 것이 돼지코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때에는 돼지가 새끼를 길렀던 그 터에 수도를 정하죠. 돼지는 인간에게 이 코를 통하여 들숨 날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한쪽에서는 밥을 먹을 때 보면은 한쪽에는 확 바람이 나가고 한쪽에서는 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코를 통해서 막 흡입을 하는데요. 들숨 날숨이 모든 인간의 건강의 기초 아니겠습니까? 숨을 쉬는 사람은 살고 숨을 멈추면 죽는 거죠. 그런데 숨이라는 것이 향불을 펴놓고 보면은 이 눈에 2개 다가 내쉬고 2개 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가 내쉰다고 들어 하나가 들어가고 하나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들숨 날숨이 서로 막 교차를 하는 것이 이게 원리인데, 들숨 날숨에 대한 조절이 모든 공부의 사실 기초입니다. 건강의 기초고. 그래서 돼지코를 통하여 우리가 영혼을 본다라고 하는 측면을 한번 맡아보고 싶었습니다. 이 돼지코가, 제가 이제 어릴 때는 할아버지께서 잔치를 하고 돼지코를 항아리에 넣어놓고 한참 있다가 1년이 지난 뒤에 꺼내놓고 너희들이 기원했던 것이, 돼지코한테 약속했던 것이 과연 얼마나 이루어졌느냐라고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많은 닭들을, 오리를 AID라는 이름으로 생비장하고 있는 그 절규 소리를 듣고 우리가 죄의식 없이 막 묻어버렸거든요. 묻는 현장 속에서 닭이 고기만 뽀쭉 내놓고 죽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동물성을 얼마만큼 섭취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좀 하게 됐고, 어떻게 나와 다른 타자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나 이 닭은 죽으면서 결국은 이 주변에 영양가를 제공하여 많은 식물들을 아마 잘 기르게 될 것입니다. 두개의 눈인데, 이 꼬리 지느러미는 움직이면 반드시 앞으로 가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꼬리를 확 흔들면 좌측으로 흔들거나 우측으로 가게 하는 역할을 해요. 전진입니다. 후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후퇴 없는 2가지를 딱 잘라가지고 2개 붙여버리면 저들끼리 충돌이죠. 계속 자동차 앞에 가서 확 박아버리고 충돌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반목과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양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최선만 위하여 치닫고 나갔을 때는 결국은 서로 공멸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물속에 있을 때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물에 있는 것을 공중에 띄우면 이제는 양쪽으로 움직이면 나비가 되어서 물과 달리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역전이 발생한다는 측면, 사고를 전환해보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겨울에 매미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구이동에도 있고 북가대동에도 매미의 껍데기가 춤을 춥니다. 껍데기가 사실은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껍데기가 본질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껍데기뿐이 안 남습니다.
다 썩어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이 죽으면 동물이 죽어도 껍데기뿐이 안 남고 이름뿐이 안 남거든요. 이름, 재물 이런 건 다 껍데기입니다. 껍데기가 있기 때문에 걷고 껍데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사고하는 것인데 결국 껍데기도 제일 처음에 출발은 중앙이었습니다. 그것이 자리를 내주면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껍데기를 누가 형편없는 거라고 버린다? 껍데기가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형편없는 매미도 겨울에도 춤을 추고 있어요. 비록 껍데기이지만. 이번 전체 그림의 주제가 이겁니다. 바퀴벌레입니다. 바퀴벌레가 더럽죠. 사람이 하루 먹는 밥 한 공기를 넣어주면 바퀴벌레가 한 달을 삽니다. 그런데 얼마나 대단하냐면 바퀴벌레는 암컷만 있을 때 스스로 성을 변환시켜서 암컷 중에 수컷을 만들어내 버립니다. 바뀌어버립니다. 수컷만 넣으면 암컷으로 또 하나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알을 낳아서 작은 새끼들이 또 이것도 집에다가 키우고 있으니까 이게 막 한 마리 놓치면 이제 집에서 난리 나는 거. 이거 잡으려고 약을 뿌리는데 근데 관찰해 보니까 이게 더듬이거든요. 아, 놀랍습니다. 눈이 이렇게 퇴화돼 가지고 소리를 톡톡 치면 이게 막 이리 비틀 저리 비틀어지고 움직이는데요. 여기 이제 저 더듬이인데요. 더듬이가 몇십 개로 연결돼 가지고 찌릿찌릿 소리가 나면은 각각 이렇게 작동해서 움직입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연결고리로 끼워져 있는데 놀랍게 발전돼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지 스스로 이게 이 촉각인데 이게 마르면 입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쪼쪼쪼쪼 빨고 탁 튕기고요. 또 튕기는데 한 5분 간격으로 한 번씩 이렇게 빨아댑니다. 누가 바퀴벌레를 미흡다고 했는가? 제가 보니까 정말 신기롭고 아름답습니다. 그 이쁜 것을 집에서 키우니까 행복했는데 집사람은 그냥 기절 초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하나라도 제목이라도 건졌죠.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나야 되는데 뭐 닭발이 나와버리고요. 팥을 심었는데 또 닭발이 나왔어요. 정말 슬픈 일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지 않고 뿌렸는데 엉뚱한 일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그림 중에서 가장 사회적 발언이 센 그림입니다. 참 믿고 맡겼는데 도둑놈한테 맡겨버릴 꼴이죠. 고양이는 물고기를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눈이 어두워져서 안 된대요. 근데 고양이가 제일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수림이라고 하는 오징어. 이건 안 먹는데요. 근데 인간은 갈치 쪼가리를 갖다 주고 다 먹죠. 오징어 다리. 하여튼 도둑고양이한테 맡겨놓은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맡겨놓은 꼴을 보니 땅속에 깊이 없는지 알았더니 쇠스랑으로 팍팍 파보니까 속에는 붉은 꽃들이 속에 감춰놓은 것들이 드러났어요. 마치 동백꽃이 고창에 가서 선운사 옆에 가서 일하는 것을 그 고추 모동하는 사람 이러는 것을 보니까 이 쇠시랑에 꽉꽉 꽂혀 있더라고요. 아, 땅에 묻혀져 있는 세월 동안 숨겨져 있는 이 꽃들도 결국은 파헤치다 보니까 쇠시랑에 다 꼬이는구나. 그래서 9년의 시간 동안 있었던 것을 지금 막 파헤치고 있는 그런 거죠. 집 근방에 있는 고양이가 물 만지고 장마 만지면 집 앞에 있는 개울에 가서 이렇게 붕어를 잡습니다. 참 잘 잡아요. 보고 있다가 탁 발을 때려서 낚아채는데 일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고양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 갔는가 보니까 고양이가 한쪽 담 밑에 죽어 있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왜 죽었는가? 근데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요것만, 큰 붕어 하나가 지금 죽었네. 뼈가 추렸네. 갉아먹었나? 이렇게 생각하죠. 갉아먹었습니다.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발악을 해서 눈동자 동공이 나와버렸습니다. 얼마나 악을 쓰고 힘을 빡 주었는지. 잘못하면 사람 눈도 이렇게 튀어나와 버리거든요. 그 위에 있는 뼈, 가슴에 있는 갈비뼈를 한번 보시죠. 고양이가 먹어서 지 스스로 목에 걸려가지고 토해낸 피가 묻어 있습니다. 다시 거꾸로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인데 사람들 이 부분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본 것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이걸 그림을 열심히 그려서 이건 완성되었어. 여백을 그린 거야 라고 말했는데 표구점 있는 사람이 그것이 연습용 간지 2종이와 2종이 사이에 끼워 넣어서 못 쓰는 종인지 알고 버려버리는 경우도 발생해요. 자기가 알고 있고 보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오만을 우리는 갖고 있거든요. 그림에서 이제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남을 죽이기 위해서는 너도 죽는다. 그러니까 같이 사는 방법을 추구하자 이런 뜻이고요. 이상으로 장장 긴 시간 동안에 수목화의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수목화는 인간의 정신을 그리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고 이것이 역사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생명력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시대에도 생명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 시대에 새로운 양식이 필요해서 이것을 도태될 것인지는 우리 시대의 문화적 역량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요. 저 또한 그것이 지켜지는데 목숨처럼 아껴서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절박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79년부터 2016년까지 그랬던 모든 그림들을 대표적으로 거의 보여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다